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자서전 2장을 올립니다. 1년 정도 쓴 내용인데 자꾸자꾸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 주소도 올려놨는데 채널 홈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그러면 또 낭독하겠습니다. 자서전 2장 맛보기. 2007년 제 나이 31살 만 29세 어느 봄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 자연뿐 아니라 길가의 빌딩들, 자동차들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어느 널찍한 대로변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오른쪽 위 비스듬한 방향에서 빛이 비치는 듯해서 바라봤습니다. 홀린 듯 그리로 보이는 골목으로 발길이 이끌어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두 여성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어야 산다. 두 여성이 제 팔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듯 소리쳤습니다. 트루먼쇼 보셨어요? 모녀지간으로 보이는 두 여성 중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여기 차 다니는 데라서 위험하니까 한쪽으로 옮겨요. 저는 정신 차리고 한쪽으로 옮기면서 되물었습니다. 트루먼쇼 아세요? 엄마는 모르는 듯 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딸은 희미한 웃음과 함께 안다고 했습니다. 트루먼쇼란 1998년 짐 캐리 주연의 미국 영화이고 방송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섬에서 한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만천하에 방송하며 그 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계속 방송하다가 그 사람이 드디어 눈치채고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면 나오는 영화 줄거리를 덧붙입니다.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 아내와 호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다. 의아해하던 트루먼은 길을 걷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라디오에 생중계되는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된다. 지난 30년간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모든 것이 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첫사랑 실비아를 찾아 피지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가족, 친구, 회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인 트루먼 쇼. 과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거는 네이버에 트루먼쇼 검색하면 나오는 거 읽었던 거고 이제 제 자서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골목에서 할머니 권사님들로 보이는 두 분씩 한 팀이 된 전도팀을 여러 팀 자꾸 마주치는 것입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저랑 같이 가던 아주머니가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냐고 하시면서 제가 거기 따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주치는 할머니 권사님들마다 똑같이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안이 열리셨나 봅니다. 증거가 없으니 강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골목을 빠져나와 뒤이어 들어간 골목은
중국인들이 많은 시장통인지 한자 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녀를 따라 어두침침한 어느 지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한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었고 그 대학생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정신이 없이 방 안에 있던 저는 주방에서 딸과 속삭이던 아주머니가 하는 말, 미쳤나 봐. 그 한마디에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모녀가 차려온 밥상은 너무나 단촐했습니다. 그 공간도 초라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허기를 채우고 주방 겸 강의실 같은 공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저씨는 제게 성경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 아저씨가 펼쳐든 성경책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제 눈높이에 맞춰서 아저씨가 아주 쉽게 설명해줘서 제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면 그 구절은 글자가 생생하게 살아나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늘어났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보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참 잘 가르쳐.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을 따라 나가 그들의 승합차를 올라탔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막으려는 듯 아주머니가 자꾸 말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X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더러 들어봤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덧붙이면 X교회는 가명으로 쓴 겁니다. 그럼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그 교회 신문을 배포하는 걸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참 좋더라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말씀 좋죠. 아주머니가 신이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평수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아저씨에게 그 집에 있던 수족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고 담소를 나누다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X교단 X양평교회였습니다. 아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이었나 봅니다. 화장실을 먼저 들렸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섰는데 안내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쟁반 위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타서 얼른 받아 마셨습니다. 대학생 딸과 함께 중간쯤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도망갈까봐 그러는지 뒤쪽 어딘가에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동화 구연하듯이 엄청 쉽고 재미있게 하시는 겁니다. 참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무슨 죄든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되어서 교리적인 부분은 잘 몰랐지만 뭔가 제 가치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교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불덩어리가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불덩이 공격을 받고 휘청거리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다 금세 그 목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겠지요. 그렇게 설교는 이어졌고 예배가 끝이 나고 맨 뒤에 휴식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저를 목사 부부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처음 왔다고. 목사 사모는 노란 머리라서 서양인 같았습니다. 제 얼굴 가까이 와서 자기 눈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서양인이 맞는지 파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문 나가기 전 입구로 이끌었는데 거기에는 설교 테이프가 잔뜩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설교 테이프를 잔뜩 쓸어안듯이 잡아서 저에게 왕창 주려고 했습니다. 아마 뒤에 앉아서 불덩어리 날아가는 걸 보고
제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서 놀랐나 봅니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자 테이프 관리하던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저지했습니다. "어허, 왜 이래?" 라면서 설교 테이프 2개만 가볍게 집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집까지 태워졌습니다. 그날 밤 너무 이상해서 평소에 엄마처럼 따르던 박 사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관님은 "너가 목사님께 그랬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그 가족들이 찾아올까 봐 무서웠지만 전화가 왔을 때 용기 내서 안 가겠다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는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